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3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2%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과 같은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3분기 추정치는 지난달 26일 2.8% 개시 이후 최저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라며 파월 의장의 지난주 잭슨홀 연설에 호응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무산될 이유가 없다며 9월 인하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정책을 평상시 흐름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기서 평상시 흐름이란 표준처럼 여겨지는 25bp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 내에서도 매파로 꼽히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준 총재는 경기가 악화하면 해고 증가 등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할 우려는 확실히 줄었다며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또 금리 인하에 대해 보다 점진적인 접근인 테스트 앤 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메리 데일리 총재와 마찬가지로 50bp보다는 25bp 인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엔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함에 따라 반등을 모색하던 달러 엔 환율이 재차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즈키 재무상은 환율이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과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도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6분기 연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3분기 가이던스까지 추가적으로 잘 나와야 미국 시장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 28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우리는 조목조목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소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0.2% 증가를 기록했던 1분기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 독일 통계청장은 성명을 통해 전분기에 소폭 상승했던 독일 경제가 봄에 다시 냉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집값이 매물 부족에 따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주택 지표 중 발표 시기가 다소 늦지만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20개 도시 기준 미국 6월의 집값은 전년 동월 대비 6.5%, 이전 월인 5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새벽 2시에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 2년물 입찰을 진행합니다. 내일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우리의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8월 한 달 더운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부터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냄새가 살짝 풍기고 있죠. 가을은 우리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파생인들한테는 매매하기 제일 좋은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선들 많이 하시는데 낮 시간보다는 이제 밤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길어지는 그런 때가 되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우리 파생 시장에서 좋은 결과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특급 필승 선물 매매 기법이라는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하고 우리 가족분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세력들의 힘입니다. 시장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장을 끌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또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제 차트, 그다음에 OK 차트, 그다음에 기법에 담아놨거든요.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오늘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매매자들은 과거에 매여갖고 과거에 배웠던 자료에 익숙해서 그 부분을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화하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기는 트레이드는 변화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해서 올 가을 매매하기 좋은 이 시점부터 해서 새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제가 두 가지 좋은 아주 중요한 매매 팁을 가지고 이따가 공부 시간 가질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 두 가지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선인들이 매매하기 좋은 때가 바로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을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 우리 마스터님께서 낚시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수익을 나눠드릴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고민의 흔적을 오늘 또 가감없이 팁으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너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되었고 인하폭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는 음봉으로 마감을 한 나스닥 선물이고요. 또 오늘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거래량도 많지 않고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0시 45분경 19,441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그래도 그 이후에는 다시금 하락폭을 메우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인 0.21% 정도 하락한 19,5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의견을 담은 기사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다른 연준 위원들처럼 점진적 그리고 체계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50bp 인하 이 B컷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가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통상적인 폭인 25bp로 인하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고용시장이 급속하게 냉각하지 않는 한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실업 지표를 고려한다면 8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보고서가 아주 부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9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금 전망인 것 같은데 이렇게 9월 FOMC에서 25bp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 FOMC하고 이제 잭슨홀 발표가 있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들은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주는 거를 많은 이제 매매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기다렸을 텐데 대충 이제 바뀔 때가 됐다라는 그 멘트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두고 이제 뭐 9월 달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뭐 거의 확정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저도 이제 역시 9월 달에는 할 거로는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25bp냐 50bp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뭐 빅캣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보통 25bp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장이 지난번에 한번 급락하면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좀 찾고 그다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이제 급격한 하락이 없다라면은 점진적인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은 이제 점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FOMC가 아직 3분이나 남아 있어요. 9월, 11월, 12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원래 뭐 한 1% 정도의 금리 인하 예상은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3번의 FOMC 중에서 한두 번은 이제 뭐 베이비 스텝을 하더라도 빅캣 한 번 정도는 할 건데 키는 이제 빅캣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9월 달에 베이비 스텝 해버리면은 이미 뭐 소문난 잔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는데 아까 이제 짚어주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내일 모레 있는 엔비디아 그게 지금 실제 금리 인하보다가 당면 가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이제 뭐 9월 22일 날 이제 FOMC 때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올 텐데 그 부분을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당장 내일 모레 엔비디아 그다음에 9월 하순에 있는 이제 FOMC 때 나올 때 과연 이제 경기 침체 부분,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를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실제 금리 인하 폭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도 문제되겠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부분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져 버리면은 의외에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좀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네. 의장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다만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물가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인하 폭을 갖고 그 부분을 진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다 확인을 해야 네. 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9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빅컷으로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또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CPI나 PC 지표와 같은 금리 인하나 또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 잘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패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오늘 최근에 들어서 일봉이 가장 좀 좁아요. 폭도 네. 좁고 이미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봉의 저점과 고점이 나왔고 얘기했지만 실제 지난주 나왔던 FOMC나 잭슨 홀 이런 발표보다는 지금 시장이 지켜보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네. 엔비디아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5분기 지금 6분기째 세 자릿수 이제 성장률을 발표하더라도 그 이후 나오는 가이던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번에 전부 그 부분들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가 좋아갖고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나머지 부분은 좀 여타 종목들이 그걸 못 받쳐줬을 때는 엔비디아 그냥 일일천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보시고 다음은 오늘 단타 쪽으로 본다라면은 반등의 매도 쪽으로 좀 접근 이렇게 나스닥은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네네. 얘기하는 트레이드 입장에서 하루 뭐 한 30틱이나 50틱 요 정도 뭐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예. 기다려서 매매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타점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오늘은 뭐 폭이 좁기 때문에 뭐 매도라는 부분도 뭐 굳이 기다려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까지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주봉 부분을 갖고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차트 잠깐만 올려주시고요. 네.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발표되고 그죠? 쌍바닥에서 주봉에서 쌍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통과되느냐가 이제 키인데 이 부분이 통과 못해 되면 여기서 이제 역연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흘러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 자리를 오늘 고점, 그다음에 어제 고점을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요 상황을 잘 넘어가야만이 나스닥이 좀 살아가고 여기서 못 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쌍바닥이 오든 아니면 역연자로 한 번 더 기존에 떨어졌던 폭만큼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기준으로 뭐 굳이 대응을 하겠다라면은 매도 자리 한 2자리 정도를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19,560 정도 되는데요. 예. 630, 19,630. 네. 그다음에 좀 위에 있는 650 정도. 이렇게 드리고 매수를 본다라면은 밑에 19,495.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저점 지금 쌍바닥 자리 441. 이렇게 아래 위로 2자리 정도 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굳이 그 안에서 단타를 하겠다면 제가 제시한 그 가격 중간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매도는 음봉 매도, 매수는 양봉 매수, 일본봉 기준으로 그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와 매수 자리도 또 짚어주셨는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19,630이나 19,650에서 음봉이 떴을 때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19,441이나 19,495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또 타점까지 잡아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중동 분쟁에 리비아 생산 중단 등이 겹치면서 어제 급등을 한 크루드 오일 선물인데요. 오늘은 일봉상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1시 7분경에는 76.3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1.2% 정도 하락한 76.4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나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에 이어서 북아프리카 산유국인 리비아가 원유 생산 및 수출을 중단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크루드 오일의 기준값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46%나 급등한 77.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리비아의 원유 수출 및 중단은 동부 정부와 서부 정부로 나라가 분열된 가운데 중앙은행 총재 자리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편 미국의 석유 공용 기업이죠. 엑손모빌이 2050년까지 총 에너지 사용량이 15%나 증가하는 등 석유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유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의 전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최근에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크루드 오일 선물을 살펴보게 되면 80달러까지 터치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2불, 그다음에 뭐 78불, 80불 초반 요 박스 갇혀 있다라고 했는데 네. 키는 이제 중동 부분을 이제 놓고 그 부분 없다라면은 재단 반등의 매도 쪽으로 접근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실제 이제 중동 사태 터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77불 후반까지 78불 초반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제 그 공격 시점 이후는 또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뭐 수요나 이런 부분 보면 미국이나 중국 이런 경기가 극히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수요는 좀 줄어드는, 그다음에 공급은 그래도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리비아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뭐 이제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일 총 이제 오일 생산이 120만 배럴, 그 중에서 한 100만 배럴 정도를 수출을 하는데 지금 요 부분이 막혔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세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건 모레 갈 내전의 어떤 뭐 학전 이런 부분은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조기에 이제 종료될 거로 보고, 다만 이제 중동 쪽에서 가장 키는 지금 아직까지는 가만히 있는데 단지 그냥 이스라엘하고 뭐 주변 요 적은 부족 이런 부분하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이란이 움직이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상황은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로 보고요. 만약에 이란이 참전을 하건 아니면은 이란이 지금 요 부분에 개입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을 만들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만 기술적인 분석 하에 그다음에 중동 부분, 뭐 리비아 부분은 좀 크게 당장 뭐 영양 부분은 좀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 모빌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하셨는데, 세계 최대 이제 오일 뭐 메이저 입장에서 보면은 네. 당연히 지금 세계 추세들이 탈석유를 다 하잖아요, 그죠? 뭐 2차 뭐 전부 뭐 태양광이든 뭐든 그걸로 다 변화가는 입장에서 예. 그런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거는 액션 모빌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 여타 이제 IEA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보면은 이미 수요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수요 감소하고 그다음에 석유 시대가 저물어 간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부분이고, 그거는 뭐 2050년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이후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중동 부분 우리가 잘 체크하고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개인적으로도 중동 부분이 좀 잘 마무리돼서 우리도 좀 싼 휘발유 넣고 차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엑슨모빌 이슈에 대해서는 석유 기업이니만큼 수요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리비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역시나 중동 리스크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왜 관망일까요? 뭐 오일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실제 우리가 시장 내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면은 매도다 매수다 선뜻 드리겠는데, 지금 뭐 외부적인 부분, 뭐 직접적인 부분도 되겠지만은 이제 중동이라는 최고 이제 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망하고, 단지 뭐 매주 하듯이 트레이드 입장에서의 매도와 매수 자리는 오늘 또 지지장 놓고 한번 대응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 76불 50대 있는데요. 위에 76불 88, 네. 76불88, 그다음에 77불 30대. 요 매도 두 자리 줘서 하루 우리가 얘기하는 트레이딩 목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매수는 76불 10대, 10 초반, 그다음에 75불 80대 이렇게 매수 두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관망 사인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단기 트레이더 분들을 위해서 매수 매도 자리도 짚어주셨습니다. 매수는 76.10 그리고 그 밑으로 75.80달러 선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셨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76.88 그리고 그 위에 77.30달러 선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골드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또 사상 최고치를 쓴 금 선물인데요. 오늘은 파란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하락폭을 많이 줄였고요. 10시 27분경에는 2,53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13분경에는 2,553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인 0.13% 정도 하락한 2,5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쓴 금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금 수요가 증가했고 또 중동발 리스크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증가했으며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향후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인 인도와 중국에서도 금 수요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후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세계 최고치 행진이 지금 사상 최고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을 보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상향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근데 네. 한마디로 대단한 금이다. 그렇게 네. 이제 봐지고요. 지금 상태 같으면은 뭐 온수당 이제 2,500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 경기랑 뭐 중국 그다음에 소비 부분은 뭐 기존에 계속 중앙 은행들이 금 보유를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눌러주면 계속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2,500불 이상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밑에 뭐 우리 2,000불 아래에서 샀던 매물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500 한 20에서 2,500 한 70불 요 사이 갇혀 있지만 여기에 좀 지나면은 미국 금리나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은 그 변동폭은 좀 더 커질 거로 보고요. 위아래로 좀 밴드를 좀 더 열어놓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다만 질문 부분 보면은 변동성은 커지지만 어쨌든 뭐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골드는 계속 추세적인 부분은 상승이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살 거냐 하는 부분은 네. 좀 캐션만 커지고 최대한 저가에서 눌러줄 때 매수하는 쪽으로 접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현재 2,520에서 2,570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인데 향후에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확정이 된다면 더 박스권이 넓어지면서 변동폭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퀘스천 마크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서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골드 아직까지는 매수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오늘 매수 자리를 네네. 놓쳤어요. 아, 올라가 버렸나요? 네, 놓쳤는데 제 차트 한 번만 잠깐 띄워주시고요. 네. 제 차트 보시면은 오늘 제일 좋은 매수 자리죠, 그죠? 쌍바닥 매수. 쌍바닥 매수. 오늘 제가 메모해왔던 가격의 요 자리가 오늘 딱 저점 예상했던 자리인데 253840 자리인데 이미 찍고 쌍바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요. 요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망하시면서 지금 현재 쌍고 자리인데 요 부분보다 좀 높은 데서 매도 치시고요. 눌러주면은 매수를 받는 그림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예. 지금 2550 정도 되는데요. 2562, 그다음에 2570 쪽에서 한번 매도 기다리시고요. 안 오면 말고. 네. 그다음에 매수는 2541. 지금 2538인데 2541, 그다음에 2520 정도 주면은 매수.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두 가격 중간 가격 정도에서 지지나 저항이 들어오면은 그런 데서도 단타 정도에서 만 30틱 내외 수익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골드 같은 경우도 관망 사인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2,541이나 2,520선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오게 됐을 때 2,562나 2,570선에서 매도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와 매도 사인 주신 이 자리 가운데점에서 지지나 저항이 나왔을 때 또 단타도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요. 네, 이렇게 또 전략을 오늘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일매일의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우리 필승 마스터님 하면 OK 차트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OK 차트에 대해서 오늘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OK 차트를 통해서 어떤 매매 방법 알려주시나요? 제가 아침에 참 좀 전에 이제 시험 미사할 때 이제 2가지 오늘 매매 팁 드린다는데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특급 필승 선물 매매 기법 요거를 자료를 제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요 부분 해서 우리 시청자분하고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OK 세력 차트라는 부분을 이번에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 차트에 OK 차트에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하잖아요. 그죠? 2가지 조건으로 보는데 매수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차트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제 기록하고 이 적은 그 자료로 만든 건데요. 그 적고 만든 차트를 가지고 지난주에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2일 우리 지금 오늘 국내 선불 나스닥 항생 요 3종목으로 제가 매매하는 3종목의 지난주 중요 매매 포인트, 그다음에 어떤 매매 전략을 구사했는지, 시장 세력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지 부분을 제가 OK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22일 날 매매 포인트를 보시면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요. 아침에 시가 자리가 시가 고가, 지난주에 우리 시가 저가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시가 저가는 매수다. 오늘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 시청자분들한테 첫 번째 공부해 드릴 자료가 시가 고가. 지난주에는 시가 저가였고 오늘은 시가 고가를 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시가 고가라는 얘기는 시가 아침에 9시에 국내 선물이 출발하면은 요즘은 8시 45분에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아래에 가격이 출발하면은 그걸 시가 고가라고 그러고 시가 위에서 출발하면 시가 저가에서 매수를 받습니다. 근데 8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가 지금 여기 연두 라인이 시가 자리에 시가. 그래서 시가에서 음봉이 떨어져서 매도 쳐서 그죠? 시가에서 매도 치면 기본 1포인트 정도, 즉 한 계약당 25만 원 정도 수익을 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날 같은 경우에는 시가 매도 쳐서 그죠? 밑으로 4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4포인트면은 100만 원 한 계약당. 근데 우리가 그걸 끝까지 못 들고 오는데 이날은 다 끝까지 들고 와도 된다. 이 차트 보시면은 제 이제 차트에서 방향, 좀 전에 이제 방향 제일 먼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방향, 진입자리, 손익비 관리 이렇게 하는데 방향이 역별의 검정 라인, 밑에 있는 요 검정 라인이 우하향하면은 이게 저가 놀이로 들어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시가 고가를 끌고 끝까지 가서 목표 달성하고 나서 다시 반대쪽 오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8월 22일 날 매매 포인트였고요. 그다음 그 상대적인 부분을 이제 다행히
8월 23일 날 똑같은 거를 줬어요. 반대쪽으로. 8월 23일 날 포인트를 보시면은 자,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그대로예요. 8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가를 저가로 해서 출발했죠. 시가 저가. 시가 저가는 매수다, 그죠? 예. 매수해서 그날 매수해서 고점까지 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4포인트 올라가면 이것도 한 계약 때는 100만 원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이게 그냥 처음부터 해서 100만 원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흔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가는 부분이 좀 전에 23일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로 흘러내렸고 이날은 정배열로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은 시그널이 정배열로 일어나는 게 이제 매수 쪽으로 상방으로 간다 이런 걸 읽어내는 게 제 OK 차트의 가장 큰 힘이 돼요. 방향을 읽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날도 보면은 이제 박스 차고 눌러놓고 다시 고점 갔다가 고점에서 매도를 맞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시가 부분에서 시가와 저가만 나눠도 우리가 하루 목표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국내 선물이에요. 국내 선물을 잘 아시면은 해외 선물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국내 선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글 모르고 영어를 배우는 거랑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 배운 거는 틀리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 부분을 갖고 해외 선물 쪽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여기 이제 지난주 8월 21일 나스닥 우리 매매할 때 한 하루 종일 매매하시면은 한 70%가 박스장이 만들어진다 얘기했었죠, 그죠? 네. 이날도 보면은 전부 박스장이에요, 박스장. 박스장 대응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날도 보시면은 박스, 그죠? 그다음에 박스. 이 박스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박스 대응을 하면은 하루에 매매수가 많고 매매한 만큼 수익이 나는데 이런 매매를 안 하고 우리가 고점과 저점 매매를 안 하고 중간에 잘못 매매를 하면은 실제 이 8월 21일 날 많은 개인들이 다쳤어요. 손실을 많이 봤어. 근데 박스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도 박스 매매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그다음에 우리 정회원 가족들은 진짜 상상 이상의 수익들을 내신 분들이 계세요. 이 박스 매매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세력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30만 원, 50만 원 이런 수익이 아니라 세력들은 뭐 조직도 있기 때문에 더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트레이더는 보통 하루에 100번 이상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매매를 해야 돼요. 국내 선물은 시간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해외 선물은 시간도 길고 매매 포인트만 아시면은 이날 같은 경우에도 20번에서 30번 정도는 매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란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상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실 겁니다. 어떤 OK 차트를 익히시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왜 이 시장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내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잠깐만요. 항생이 잠깐만요. 자, 항생 8월 21일 항생. 요것도 재미있는 이날 항생으로도 많은 개인들이 좀 다치고 하셨었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그죠? 밑에 있는 상태에서 정배열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아침에는 매도 맞아서 그죠? 밑에서 쌍바닥 찍고 상방 즉 박스장이죠. 박스장. 이렇게 박스장을 만들면서 올라가서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매매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매매 아니고 지지와 저항 매매가 아니고 돌파 매매나 이런 걸 하면은 개인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중간에 갇혀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내 것만 따먹고
가버리는 내 것만 손절시키고 가버리는 그런 매매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처음에 얘기했지만 세력들은 매일 변화하고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진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초특급 선물 매매 기법이라는 자료를 갖고 우리 시청자분하고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할 거니까 오셔가지고요. 내일 공개 방송 하니까 오셔가지고 매매 패턴, 박스장 어떤 매매, 그다음에 이 장중 매매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날 항생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우리 같은 경우에 매도 쳐서 밑에서 매수 받아서 큰 파동으로 뭐 근데 이게 한 파동이 움직이면은 보통 항생 기준으로 100에서 한 150틱 정도 움직이거든요. 100에서 150틱 움직이면은 한 계약당 한 100만 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신 그 중간에도 우리가 박스 매매를 한다는 거죠. 내가 포지션이 없을 때 매수가 됐든 매수가 됐든 하고 그다음에 고점이나 저점에서 매도나 매수 또 승부하는 그런 매매를 저는 시켜드려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시청자분 함께 오시는 분들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는 시가 고가 그죠? 시가 고가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가 저가, 오늘은 시가 고가를 갖고 얘기해드렸고 그죠? 지금 오늘 시가 고가를 갖고 마지막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루 수익의 절반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시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가 시간을 대부분 어렵다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 매매만 잘 하셔도 하루에 우리가 목표한 트레이더의 기본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부분에서 대응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하니까 오셔서 보시고요. 지금 OK 차트에서도 아까 8월 21일, 22일 국내 선물 갖고 22일 날 시가 고가, 23일 날 시가 저가 이 매매하는 부분을 얘기해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옵션 차트를 놓고 시가 고가와 시가 저가 매매하는 방법을 읽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이유 없죠. 돈 벌기 위해서. 네. 그 이유인데 실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쉬운 게 없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돈 벌고 싶고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라는 부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강한 게 사느냐, 살아남는 게 강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자는 일단은 뭐예요? 강해져야 돼요. 살아남고 뭐 내가 더 강하고 이런 부분은 그 다음이고 일단은 강해져야 돼요. 근데 안 강해지면은 시장 세력들한테 밥 역할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골드 쌍바닥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쌍바닥 찍고 한 150틱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런 한 가지 조건만 알더라도 내가 이 시장에서 그죠? 죽을 일이 없어요. 퇴출될 일도 없고. 근데 실제 그런 조건도 모르고 가끔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쌍바닥이 뭔지 쌍고가 뭔지. 그건 책도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인 책 보시고 그다음에 진짜 이 정도 멘토면 나를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멘토가 있으면은 그 멘토의 영혼까지도 한번 내가 살 수 있으면은 사서 이 시장에서 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단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한 번 더 넘어가서요. 네. 오늘 두 번째, 오늘은 첫 번째는 시가 고가, 시가 고가는 매도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지금 제가 이제 파생 20년 차가 넘어가는데요. 1996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선물 거래소가 생길 때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진짜 어려워요. 이 파생시장이요. 주식도 어렵다 하지만 이 선물이라는 부분은 만기라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로. 주식은 그냥 사서 물리면은 물 타고 기다리면 되는데 선물과 옵션이라는 이 부분은
만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선물은 3개월짜리고 옵션은 1개월, 한 주 이런 이제 어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끌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한테 하나의 파생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다면은 뭘 갖고 하겠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옵션 2.50, 2.50은 숫자로 25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과 옵션 가격 2.50 매매법을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파생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 많고 알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모를 거고요. 그만큼 이거는 파생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해놨지만요. 정가의 보금으로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제 기준으로 보면 최고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매매하는지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잠깐 해드릴 텐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시간상 길게는 못 해드리고 그죠? 콜과 풋에서 2.50 가격 하나만 찾으면 돼요. 전날이 됐든 아침 시가 출발하고 나서 콜과 풋 25만 원짜리를 하나씩 찾아서 이거를 각각 놓고 이 부분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25만 원이 돌파되느냐 25만 원이 깨졌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한 거는 내일 오셔갖고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이게 좀 전에 우리가 8월 22일하고 23일 선물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22일 날 이 콜 25만 원짜리가 45만 원까지 올라온 그 과정을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24만 원 그죠? 24만 원. 25만 원이죠. 24만 원. 25만 원 기준에서 세틱 그러니까 5천 원씩 해서 15,000원이 안 깨지면은 이거는 25만 원으로 같이 봐주는 겁니다. 25만 원 기준에서 양봉 뜰 때 매수 들어가는 거죠. 양봉 뜰 때 매수.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25만 원짜리가 45만 원까지 갔어요. 1박 2일 동안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그죠?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2개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하루 일당 충분히 나오고 10개 정도 들어가면은 한 달 생활비가 나올 수 있어요. 200틱이라는 얘기는 200틱, 그러니까 25만 원이 45만 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200틱이 올라간 거거든요. 옵션은 한 틱 가격이 2,500원이야. 2,500 곱하기 200틱 하면 50만 원. 10계약 들어가면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가격은 25만 원을 사서 45만 원에 팔면은 2배가 오른 거죠. 1박 2일 동안에. 그래서 내가 이 가격 하나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자리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 자리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부분을 갖고 지난 한 주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죠? 한 주를 보시면은 그죠? 한 주에 25만 원을 두고 그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쫙 나와요. 요거는 내일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이 당부를 꼭 드릴게요. 왜 매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죠? 매매 기준 만드셔야 돼요. 공부하셔서 나만의 매매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지지 저항대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강해진다. 그 부분을 제 필승 마스터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제공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승 마스터님의 두 가지 팁. 첫 번째는 시가 고가는 매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 2.50 매매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팁을 내 매매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만의 매매 원칙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내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오늘은 일봉상 저점과 고점이 나온 상태니 관망이 유리하다고 보셨고요. 28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 확인 후에 방향성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72에서 80달러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미국과 중국의 수요량이 크지 않고 리비아 원유 생산 중단 이슈가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라고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란 이스라엘 분쟁 이슈이니 꾸준히 체크해가면서 매매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추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며 2,520에서 2,570달러 내에서 움직이는 중이니 눌림 시에 매수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